과연 그러면 전세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? 유주택자가 입주권 살려면 무조건 기존 집 6개월 이내 처분 조건부를 해야 입주권을 살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 개 하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강대일입니다. 뭐 이번에 사안인 만큼 어쨌든 좀 연거푸 3번 찍히게 되는 건요. 저번 내용이 좀 발표 내용도 황당했고 바로 찍다 보니까 좀 흥분해서 말이 좀 저번에는 좀 빨랐던 것 같고, 우선 이제 급했던 재건축, 조합 설립, 재개발 관처 승인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이슈였기에 누구보다 빠르게 도정법 부칙 그 사업 시행일이 2018년 1월 24일 아닙니까? 그 이전에 났다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것을 알아보고 빠르게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전화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. 하여튼 감사하고요. 힘이 좀 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저 처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걸 많이 하면 좋다 그러네요. 자, 이제부터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첫째,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대출이 감액되잖아요. 그 얘기하고. 둘째,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죠. 또 양도세도 거주 2년이 추가돼가지고 또 뭐 그런 거 있고, 또 분양권 전매 강화가 얘기되는 거잖아요. 셋째는 그 모아타운은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조합 설립인가부터는 조합원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 들어보셨겠죠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넷째, 토지거래 허가 시 알아야 할 될 점 뭐 여러 가지 하고, 다섯 번째,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2+2에서 3+3년으로 또 2회 연장이 3회 연장으로 아주 황당하죠.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, 시간이 남으면 구역 얘기나 구역 거래 사례 등을 천천히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첫째, 대출이 얘기인데요.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대출이 감액됩니다. 담보대출 한도라는 게 LTV 아닙니까? 그 LTV가 70%에서 40%로 확 줄고, 유주택자는 대출 금지입니다. 거기다가 은행이 대출자에게 스트레스 금리라고 뭐 이상한 뭘 얘기하는데 1.5%에서 3%로 결국 가산금리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? 확 올렸고, 주택담보대출 시 위험 가중치라 그래가지고 뭐 은행하고 뭐 금감원 얘기하는데 그 15%에서 20%로 올려가지고 은행의 대출 총량을 확 또 줄입니다. 그럼 집값이 15억까지는 잔금 대출이 6억까지는 해주지만 15억 이상 되면 뭐 4억으로 줄어드는데, 뭐 우리 장이동 69억 뭐 포함해서 웬만하면 다 15억 안 됩니까?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? 앞서 6.27 대책 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기억나시죠? 전세대출 받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잔금대출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은행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? 고로 전세대출 받으면 융자 있는 집은 못 얻는다. 전세대출금 대출 갚아가지고 잔금 못 치르게 만들어서 난리가 났었죠. 그때 4구역 어떤 모녀는 대출이 남아있었어요. 일반 분양 2개 받으셨더라고. 전세 못 맞추니까 뭐 P2P 사금융이라고 해서 금리 17%에 선이자 떼고 대출 비용이라고 또 10% 뗐다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 그 이자 주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최근까지 빈집이 여기도 한 4구역에 한 몇 개 있었어요. 근데 요새 뭐 전세가 기하니까 다 나갔죠. 잔금 대출이 4억이면 청약 시장이 대혼란이 올 겁니다. 현금이 부족한 청약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방법이 유기출로 막혔잖아요.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가 겹쳐가지고 대출 규제하고 실거래 규제가 중첩되면서 중산층이 청약을 통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들이 끊어놓은 겁니다. 걱정입니다. 사실은 장이 19역도 분양을 앞둔 청약시장이 걱정이에요.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.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당첨 금지라는 거 있죠. 뭐 그것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, 대출 쪼여서 어렵고, 분양가 비싸서 또 어렵고,
3년간 분양권도 전매 금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참 어렵네요. 뭐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거칠게 막 하는 것 같아. 예,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다.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하여간 잘들 좀 버티시고 뭐 이렇게 힘내시기 바랍니다. 이제는 어젠가요? 뭐 구청장들이 그랬죠. 뭐 점점 근데 뭐 그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게. 내년에 이제 지선도 있고 근데 그거 끝나면 세금 건드릴 것 같아요 이 사람들. 그러면 그때 집값은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. 아, 소득이 없는 연세 드신 분이 뭐 가만히 있어도 집이 뭐 한 30억가량 갔잖아요. 뭐 저짝에는 30억 40억 가죠. 또 자영업자들 뭐 잘 나갔던 분들도 많이 쪼그러들었잖아요. 30억 이상이면 보유세가 1,000, 2,000 아마 2, 3천 나올걸요. 그러면 다 털고 나오게 돼 있어요. 참고로 아까 5년 재당첨 금지라고 그러는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뭔 말이냐 하면 A주택을 처음에 샀을 때 투기과열지구였다 해야 돼요. 투기과열지구였고 관리처분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. 그때 샀을 거 아닙니까? 그때 분양을 했죠. 근데 B주택을 또 산다. 근데 그게 일반 지역은 안 되고 투기과열지구다. 또 안 해. 근데 분양신청일이 A주택 관리처분일로부터 B주택이 뭐 5년이 당첨하는 날이 5년 이내라면 그 기간이 B주택 당첨일 거정해서 5년 안에 있으면 그게 재당첨 금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. 어찌됐든 뭐 그런 말이니까 참고로 한번 하시고요. 그리고 둘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그 취등록세 중과세 되는 거는 아시죠? 당초 조정지역이 아니면 1주택자는 6억까지 뭐 조정이 되면 2주택가 정도 6억까지 해줬잖아요. 뭐 1.1% 그거 해줬잖아요. 근데 이미 조정지역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럼 9억까지는 2.2%에서 3%예요. 지금 조정지역 되기 전에 9억까지는 3.3%고 이랬잖아요. 근데 이제 조정지역이 됐으니까 1주택자는 동일해요. 2주택자는 8.4% 됩니다. 엄청 뛰어요. 3주택자다 12.4% 돼요. 여기서 0.4%는 지방교육세인 건 아시죠? 엄청납니다. 이 금액이.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뭐 1,000만 원 낼 사람은 8천만 원 낸다는 거 아니에요? 엄청난 거죠.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기존 보유 2년에서 거주 2년, 보유 2년 이런 식으로 강화됐어요.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받으면 지금은 1년인데 아파트 분양권 1년 안에 이제 1년 지나면 팔 수 있잖아요. 3년간 지금 전매 금지가 됩니다. 3년 늘어나요. 분양권은. 분양권을 소지한 사람은 지금부터 바로 적용돼요. 근데 이제 1회에 한해서는 이제 전매가 가능합니다. 셋째, 이제 우리 모아타운 막 그러잖아요. 근데 모아타운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데 모아타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조합 설립 인가부터 조합은 승계가 안 돼요. 모아타운은 재개발은 이 도정법에 적용받잖아요. 모아타운은 재개발 도정법 적용 안 받아요.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에 적용받아가지고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조합 승계가 안 됩니다.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. 단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아요. 그 사람들은. 근데 이제 그 조합은 승계가 안 된다는 거죠. 또 신속통합지역이라고 여러분 또 들어보셨죠? 신속통합지역 여기 많이 있잖아요. 그 8구역, 9구역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신속통합지역 이런 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거예요. 지금 그래서 8구역, 9구역 토지거래 허가 묶였잖아요. 13구역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파트만 한다. 그 아파트가 아닌 재개발을 토지로 하느냐? 그 물어봤더니 왜 토지로 하느냐? 그랬더니 관리처분 난 재개발은 곧 아파트가 될 거다 이거야. 아파트 지을 거니까 아파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겠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한 거라고 합니다.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? 어찌됐든 아파트만이 아니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권리,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예요. 단지 관리처분이 됐을 때부터 뭐 그런 거죠.
그리고 이제 토지거래허가니까 그게 뭔지 또 뭐 어떤 절차를 밟은지 모르니까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. 토지거래허가 시에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몇 점을 좀 알아보면 먼저 매도하고 매수가 만나가지고 계약서는 안 쓰고 매도하겠다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약정서를 써요, 저희가. 약정서를 하면 계약금은 일부 뭐 10%는 꼭 안 줘도 뭐 5%를 준다니 계약금 주고 각종 토지거래 허가서류에 필요한 뭐 이용계획서, 자금계획서, 자금증빙 뭐 통장 뭐 이런 집판 계약서, 전세 계약서 이런 증빙서를 구청에 내고 15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. 그때 저희들이 이제 서류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갖다 주면 이제 그 허가가 나면 정식 계약서 쓰는 거예요. 무척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. 여기에 중요한 건 무주택자여야 돼요. 혹여 집이 있다면 6개월 이내 처분 조건부가 돼야 되고 혹 살려는 사람의 그 집에 전세가 있다, 세입자가 있다. 그럼 4개월 이내에 나간다는 이행각서 써야 돼요. 이행각서를 첨부해야 돼. 만약 이행이 안 되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행치 않으면 매매허가 취소돼요. 뭐 그럼 장인 19역 같이 싹 다 철거되는 입주권이나 6구역 같이 10층에 올라가 있는 입주권은 어떻게 되느냐? 역시나 유주택자가 입주권 살려면 무조건 기존 집 6개월 이내 처분 조건부를 해야 입주권을 살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 개 하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다섯 번째, 아주 센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뭐 발의됐다는 거예요. 내용을 기도 안 차요.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1회가 아니라 2회를 한다는 거잖아요. 그럼 2 플러스 2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또 2를 더한다는 거 아니에요. 계약기간을 거기다 또 3년을 한대요. 그럼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9년이에요. 그런데 무슨 동화 같은 얘기도 아니고 참 어리둥절합니다. 과연 그러면 전세 내올 사람이 있을까요? 참고로 지금도 전세는 씨가 말라가고 월세가 전세가 아니니까 월세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평균이 부동산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거 보니까 144만 원이래요. 강남은 260만 원. 저 서초, 성동 뭐 이런 데는 230만 원.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주택 매매 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잖아요. 전세 물건이 있겠습니까? 전세자가 또 빠지고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둘이만 하는데 이런 방법이 무슨 뭐 별나라 얘기도 아니고 무슨 3 플러스 3 찾고 뭐 이러니까 나 참. 하여튼 뭐 우리 이제 구역 소식들하고 거래 소식 좀 알려드릴게요. 먼저 19역은 거의 뭐 11월에 착공할 것 같고 12월에 관리처분 날 것 같고 내년 3, 4월에 분양할 것 같습니다. 금년 7월 말까지 평행 변경 신청 끝냈고 9월에 임대주택 동호 수처 좀 했잖아요. 뭐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금 관리처분 공람 기간 아닙니까? 공람 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중이죠. 관리처분 계획의 일반 분양 뭐 이렇게 보면 한 중층 예상가를 보니까 59A 평균가가 11억 5천 정도예요. 평당 한 4,600만 원대요. 어우, 세더라고요. 그리고 74A가 13억 7천, 평당 4,560, 84A가 15억, 평당 4,410만 원 정도 됩니다. 뭐 그래도 싼 거죠. 분양가가 지속과 아파트가 오르는 거 봐서는 결국 비싼 게 아니에요. 오히려 4,700 정도는 솔직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강남 분양가가 20억 넘었어요. 곧 25억 갈 것 같아요. 강북도 18억은 곧 될 겁니다.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그 규제전에 모집 공고가 나왔거든요. 근데 76가구 모집에 24,800명 왔어요. 326대 1입니다. 전용 84 분양가가 22억 7,850만 원이에요. 뭐 대단한 거잖아요. 그건 그렇고 우리 19역 이제 시세 좀 얘기할까요? 최근 거래는 1개월짜리 피가 한 달 전에 7억 8,800만 원이 됐고 최근 뭐 10월 15일에 2개짜리는 피 10억에 거래했습니다. 굉장히 일반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요. 엄청나게. 근데 우리는 지금 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다음 4구역 얘기 좀 할까요? 지금 기반시설 공사는 잘 하는 것 같고 드디어 이제 입대위 회장님과 임원진이 구성된 것 같아요. 뭐 너무너무 환영합니다. 어서 빨리 저 커뮤니티 오픈해가지고 헬스장 이용하고
부대 시절 마음껏 좀 이용하게 힘써 주십시오. 저도 뭐 여기 사구역에 살고 있거든요. 기다리가 지쳐가지고 뭐 인근에 뉴타운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헬스장 하고 있어요. 헬스장 쫓아다니면서 제발 이제 상가 여기 활성화 좀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나간 집들이 여기 빈 집들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. 안 되잖아요. 나간 집 같아요. 고 다른 거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제일 문제가 이 상가 환풍시설이 지금 옥상으로 배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냄새가 조금만 나도 혹여 그 위층에 살고 계신 입주민들이 민원 넣을까봐 입점을 꺼리다 보니까 당최 들어올 업종이라고 냄새 없는 세탁소, 미용실 뭐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보증금 5천에 아니 월 200, 3, 40 주고 그 업종에 못 들어오죠. 좀 대형 프랜차이즈나 뭐 음식점, 햄버거 뭐 그런 거 들어와야죠. 그런 거 들어올수록 상가 환풍기 설치 등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뭐 좀 힘 좀 쓰시면 이렇게 해서 상가 환풍구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앞으로 도로 쪽으로 내면 되거든요. 남들 다 하는데 나 그래도 다 하잖아요.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면 아이고 뭐 그런 거 들어오면 얼마나 상가가 삽니까? 그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파트의 그 어떤 그 모양새도 나고 아파트도 좀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. 지금 이렇게 비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? 그리고 이제 최근 매매가는 34평 D타입이 401동이 중층이 15억 5천에 했어요 저희가. 그리고 이제 10월 15일 날 거래를 했어요. 전세는 34평 조합원 거 102동에 중층을 그저께 계약금 받았어요. 7억에. 그 다음에 이제 6구역 얘기 좀 할까요? 몇 개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. 6구역에. 최근 입주권 거래가격이 뭐 14억, 15억에. 거기다가 뭐 분양권을 15억 9천에 10월 15일에 실가가 이루어졌는데 어차피 선피는 안 되고 정상피를 주고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하는 조건이잖아요. 근데 피가 한 3억 5천 돼요. 우리 12억 4천 정도 일반 분양했으니까. 근데 양도세 66% 떼고 나면 그분 손에 쥐는 게 1억 2천입니다. 1억 2천 피 받아가지고 뭐 엄청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. 손피가 없어지고는 다 별 재미가 못 봅니다.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또 한 번에 걸쳐서만 하지만 3년 이내 팔면 안 되잖아요. 엄청난 거예요. 괜히 매매액만 올라갔지 매수자가 다 재미없는 거예요. 6구역 분양권 어떤 10월 15일 대책에서 분양권 기소유자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다. 매매. 그리고 토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. 그거 꺼정해야 돼요. 그러니까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좀 뭐 그렇게 말이 빠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뭔가를 한 가지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뭔가 토지거래는 뭐고 또는 뭐는 뭐고 용어가 많이 있으니까 일반인이 뭐 그렇게 많이 압니까? 부동산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. 뭐 여러 가지 귀담아 들여 두셔야 될 그런 정보도 좀 드렸으니까 당분간은 토지거래 허가받는 조건 때문에 매수도 조용할 거예요. 저도 뭐 가을 단풍 여행이나 단풍 구경이나 한번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. 항상 조용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우문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물건이 있으면 꼭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